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어떤 행위에 앞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갭투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영상에 이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을 때 그 차이만큼의 돈만 갖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매매 거래에 있어 갭투자의 비중이 높으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정부가 갭투자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간단해졌습니다. 2017년 9월 27일 도입된 자금 조달 계획서의 차입금 간중, 임대 보증금 등을 선택하고 기입했다면 갭 투자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에 따른 넘쳐나는 유동성과 현행 취득세율 체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 수와 조정 비조정, 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의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제에서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갭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5가지 중 그 첫 번째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는 직전 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자칫하면 소탐 대실에 낭패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듯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시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이외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 전주 지역처럼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광역시와 세종시의 군읍 면지역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소재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조문을 잘 살펴보면 왜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갭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두 번째는 갭투자 대상 물건은 대부분 상승세가 꺾일 경우 매매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깡통 전세라는 말은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 이하로 하락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재 갭 투자가 성행하는 지역 대부분은 불과 2~3년 전만 해도 아파트의 공급 과잉으로 깡통 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지역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단지의 입주 시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하락 장세에서는 가격 하락폭이 여타 단지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갭 투자로 선호하는 단지 대부분 중고층이다 보니 지방 중소도시 중고층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과는 달리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재건축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구입할 당시 2002년 공시가격은 8,5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2021년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의 이점을 이용해 매수했는데 팔려고 보니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1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갭 투자에서 알아야 할 네 번째는 매도 시기 선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개발 호재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에 걸리지 않는다고 덜컥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라도 할 경우 최대 4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도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투자하든 매수 결정에 앞서 내 물건의 다음 매수자가 다시 투자용으로 매수할 만한 물건인지 아니면 실수요로 매수할 물건인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중소도시 중층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과는 달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지 않는 한 물건을 사줄 다음 매수자는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갭 투자 같은 소액 투자에서 알아야 할 다섯 번째는 실제 투자하는 돈이 1, 2천만 원일 수 있지만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1억 4천에서 5천만 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갭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면 최소한 리스크는 낮출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